아니면 뭐 장은상 기자님이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한 명하고 연락을 했죠.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 그렇죠. 한 명하고. 장현식이겠군요. 또 우리 또 인연. 서건창일 수 있지. 그쵸. 장현식 선수, 우리 또 오늘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 또 방송하고도 인연이 있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뭐, FA 막 이런 것도 좀 그때 미리 물어봤지. 저는 그때 후반기고 이랬으니까 벌쓰는데. 근데 자기 좀 불펜들이 작년에 많이 받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불펜이니까, 올해는 또 선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별로 큰 기대 없다 그러더라고. 하지만, 아니 근데 불펜값이 올랐다고 어머나? 했는데. 지금,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오늘 한 번 더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잘 되고 있냐, 잘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형님 저 어디 가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저 어디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됐다 뭔 얘기 하겠냐 더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자세한 얘기는 뭐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럼 저 어디 가요? 요즘 기자들한테 되물어보는 게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죠. 아니 자기 방어죠. 방어. 이제 얘기 안 뭐가 있어도 얘기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어디 가요? 이제 그랬더니 에이전트한테 이제 일임하고 이제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자기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런 식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구단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전체적으로 FA 내부 FA에 대해서. 세 선수가 지금 에이전시가 다 똑같아요. 다 리코예요? 다 리코입니다. 세 분 다 리코고.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아마 계약을 어느 정도 이야기함에 있어서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구단 입장에서는. 단장님과 나눈 말씀을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아까 정오 좀 넘어서 통화를 한 내용이고요. 뭐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진전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들은 걸로는 선수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게 대면 만남이든 통화든 그거는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이전시마다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그게 있겠지만 리코가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뭐 있는 것인지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못한 상태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이 묶여 있는 것도 조금 이제 그런 거죠.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뭐 누구를 놓치면은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아니면 뭐 두 명을 놓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뭐 이런 좀 전략을 수립을 좀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각각의 채널이 조금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플랜을 짜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조금 곤혹스러워 하시는 뉘앙스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이런 표현 쓰셨어요. 말 그대로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현식 선수 관련해서 이제 선수가 잔류 의사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단장님께도 이제 이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였죠. 직접적인 컨택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선수가 우리 팀을 지금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조차 우리는 뭐 확인을 못한 상황이다라는 게 단장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구단은 에이전트랑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지금 정확히는 이제 어쨌든 선수들이 원소속이 기아인 건 맞지만 어쨌든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코의 선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맞네. 그쪽이랑 연락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좀 조금 그렇긴 하고 이제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타 팀에서 워낙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고 실제로 관심이 있었고요. 수도권 모 팀은 사실 이제 시장이 거의 열리기 직전부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수도권? 이건 또 새로 듣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팀하고 이제 정확히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근데 어쨌든 단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제 들으신 소문으로는 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오퍼가 타 팀의 오퍼가 그러니까 저희 원소속 구단이 아닌 타 팀의 오퍼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런 상황.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뭐 이미 누구나 예상하실 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과열 양상이 붙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되는 고민이 이어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셔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장현식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기아 구단 내부적으로 이제 수립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경쟁이 과열이 붙었을 때 이 정도 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달리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우리도 놓는다 손을. 뭐 이런 그런 선이 있을 거죠. 거 아니에요. 그런 팀에서 거죠. 예. 분명히 팬들끼리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뭐 이미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뭔가 좀 이야기가 더 이제 진전이 되겠죠. 그래서 진전이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소통을 하겠죠. 뭐 에이전시가 됐든. 구단들도 네네. 기아가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결정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보상 선수 유출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5인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여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보상 선수 명단 꾸리는 게 실제로 굉장히 뭐 커뮤니티만 봐도 그렇지만 뭐 팬분들께서 각자 이제 이렇게 뭐 20명도 짜보시고 25명도 짜보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워낙 뎁스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장님께서도 사실 그 얘기를 그걸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 보상 선수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외부 영입에 대한 이야기겠죠. 외부 영입을 했을 때 외부 영입의 이야기가 나온 게 제가 살짝 지금 길을 살짝 잃었는데 외부 영입 이야기가 나온 게 만약에 장현식을 놓쳤을 때 뭐 임기영을 놓쳤을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외부 영입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나리오인 건데 그런 과정에서 외부 영입을 했을 때 우리가 유출을 될 수 있는 것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제 놓치고 나서 이제 굳이 이제 나중에 뭐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누구를 또 잃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만약에 그냥 앞에다가 조금 더 많이 질러서 확실하게 외양간을 사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구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추후에 있을 전력 보강에 대한 리스크까지 줄이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 것들 과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호 선수 관련해 가지고 해서 단장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키워놓고 내주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열심히 키워놓고 이제 열심히 육성한 그런 투수들 사실 기아가 장현수 선수 놓치면은 출혈이 당연히 없지 않겠죠. 장현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뭐 평자가 얼마다, 뭐 승계주자 실점률이 얼마다, 뭐 이닝이 얼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닝이라는 게 이닝과 게임 수가 가지는 게 나머지 선수들의 그 하중을 줄여주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크다고 봐요. 장윤수 선수가 그렇게 좀 마당새 역할을 해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누군가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뭐 여기가 빠지면은 요 자리를 예를 들면 뭐 외부로 채운다던가 내부에서 누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팬들께서도 이제 그런 시나리오 많이 혼자서 이렇게 많이 뭐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나름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있다면은 굳이 오버페이를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C는 부상 선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C를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 보시면은 이번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팀에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좌투수랑 우투수랑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더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오버페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장현식은 잡기를 바라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다 비슷하죠. 장현식과 리코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타이거즈 팬들이 그런 어떤 엔딩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뭐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는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뭐 워낙 뭐 어때요? 그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예를 들면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는 부상 이슈가 계속 외인 선수들 같은 경우가 터졌을 때 기아가 뭐 예를 들면은 일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누가 뭐 크로버가 이렇게 되면서 위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기사를 열심히 쓰는데 다음 날 되면은 막 갑자기 이미 답이 나와 있어. 나는 이미 지금 내일자로 다 올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정말 대처가 빨랐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뭐 제가 취재 연차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짧은 연차 안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그렇게 흔하게 보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했구나. 특히 올 시즌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